유튜브 월요일 방송을 한 2번이나 건너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할까요? 예. '오늘장 모서지.'라는 3부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저도 막 만들면서는 한 2주 더 연속해서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투자 아이디어, 2024 년도 투자 아이디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 갖고 왔는데, 1 번이라고 하는 게 좀 무색하네요. 뭐 어찌 됐든 1월 1일날 건너뛰고 한 8 일쯤 만나더라도 뭐 1월 초니까 2024 년도에 투자 아이디어 뭐 적어도 1 탄, 2탄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같이 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뭐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12월 18 일, 이제 12월 하순으로 완연하게 접어들었고, 오늘 포함해서 매매 일수가 인제 8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 5 일하고 다음 주 크리스마스를 빼고 화수목, 목요일 날 이제 폐장을 하고 폐회가 되고, 금요일 날은 인제 하루, 평일이지만 유일하게 뭐 장이 열리지 않는 평일이죠. 그래서 드디어 인제 마감까지 오늘 포함해서 8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는 슬슬 뭐 연말장, 물론 아직도 8 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지만, 인제 우리의 태세도 2024 년도로 인제 이미 시각들이 향하고 있고, 이미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어떤 장이 열릴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뭐 사실은 2024 년도 전망이라고 하는 건 이미 지난달 뭐 중하순부터 관련되는 자료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뭐 가장 날짜가 임박해서 얘기 드리는 게 쪼끔 더 뭐 미래에 가까우니까 2024 년도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3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이 진리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장표는 뭐 보여 드린 지가 한 2달은 된 것 같아요. 뭐 연말뿐만 아니라 연초에 투자 아이디어로 말씀드리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제도 별로 벗어나지 않는, 뭐 배터리 경량화 전장 부분, 현대 기아차의 부상, 그리고 뭐 반도체 쪽의 HBM이나 CXL, 뭐 하이닉스가 먼저 많이 달렸습니다만 삼성전자도 결국은 오를 것이다라고 본 시각, 그리고 AI 쪽으로 온 디바이스, 뭐 로봇, 자율주행 이슈, 올해 내내 굉장히 시장의 주도 역할이었는데, 내년도에도 한층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도화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도 훨씬 민감도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바이오 섹터도 요즘 좀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합병 이슈로 셀트리온 자체도 강했지만, 인제 다음 주 1월 첫째 주에 주말에 열리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고런 움직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업황은 뭐 최근에 LNG 선보다는 어찌 됐든 뭐 암모니아 선이라든가 보고바 같이 선박에 대한 수주 이슈 계속 나오면서, 뭐 아주 세진 않았어도 그래도 내년도에 턴어라운드 이후에 뭐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고, 뭐 K한류라고 해서 K푸드 관련주들도 올해 하반기에 꽤 강했던 모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생각나시나요? 지난주 중에 월요일 날 만나고 보통 이제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큰 이벤트들이 몇 개 있다 그래서 결국은 슈퍼 목요일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던, 목요일 날 뭐 동시만기도 있었지만 로봇의 장기 전략에 대해서도 나왔고요. 또 제가 한번 기회윤이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운영사업자 입찰과 관련된 건들이 목요일 날, 지난 14일 날 저녁 무렵에 결정이 되면서, 이거 제가 두 군데에서 붙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고, IT센 뭐 컨소시엄하고 위메이드 계열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둘 다 양쪽으로 투자해 가지고 "한쪽 빨리 버리면 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은 금요일 날 뭐 선정이 된 쪽은 상한가를 갔고, 안 된 쪽도 달랑 4% 빠졌으니까
약간 이렇게 할 때 제가 여기 반반 투자라고 뭐 약간 어 헷갈릴 때는 양쪽으로 들어갔다가 한쪽은 좀 예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한쪽을 빨리 버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양쪽 다 들어갔다고 하면 뭐 하나는 4% 빠지고 하나는 상한가를 갔으니 결국은 어떤 거를 뭐 투자해도 '남는 장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도 약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아침에 그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디지털 그 자산 거래소 뭐 선정이라든가 또 후속으로 한국거래소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신종 자산증권에 대한 뭐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도 장중에 STO 관련주들 일부는 예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뭐 이렇게 병렬식으로 나열을 하면은 예 올해 주목을 해 봐야 될 뭐 연말 이제 주도주기도 하지만 뭐 내년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예 관련되는 주목 섹터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STO도 있고요. AI 쪽 뭐 지난주에 한번 그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스타트업의 초거대 AI 성능이 뭐 전 세계에서 우수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 지분 투자 들어간 컴퍼니 K나 뭐 스톤브리지 벤처스 이런 것들 상까지 가는 일들이 있었고요. HBM에 이어서 CXL이라고 하는 또 신박한 아직 양산화되진 않았지만 HBM보다 쪼금 상위의 어떤 고성능 칩이다 이래 가지고 뭐 네오셈이라든가 오킨스 전자, 뭐 엑시콘 또 HPSP 요런 것들 YIK까지 뭐 강한 모습들 보여줬고 로봇은 지난주 목요일 날 첨단 로봇에 대한 비전과 장기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뭐 크게 반응 나오는 종목들이 뭐 업종으로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이번 CES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최근에 나오는 로봇과 관련된 지난 그 11월 중순에 서비스 지능형 로봇법 개정 이후에 내년부터는 본격화되는 어떤 서비스 로봇에 대한 많은 노출이라든가 또 이번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 테슬라의 강세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뭐 버전이 좀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부분들 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좋은 재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라는 건 뭐 예 많이 시장에서 회자가 돼서 한 2-3주 사이에 큰 상승을 보인 종목들도 여럿 있는데요. 아직 제가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뭐 비대위 예 위원장 추대 이런 얘기가 주말 사이에 좀 많이 돌았기 때문에 일단 여권 중심으로 뭐 인물론으로 예 내세운다고 했을 때 제1의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저녁 때나 뭐 밤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경험이 일천하다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뭐 여론조사 해 보면 뭐 2등 정도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전면에 내세워서 선거 치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쨌든 오늘 뭐 외부 일정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전 중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뭐 비대위원장 추대가 돼서 만약 자리에 앉는다고 하면 관련주들 거의 뭐 한번 피니시 비슷한 흐름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한동훈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정재 씨 테마도 엄청나죠. 와이더 플래닛도 뭐 연속 상한가를 계속 가져오고 있고 대상 홀딩스 우선주들 강세도 여전합니다. 자, 그리고 저출산 신재생 에너지는 특히 인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쪼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IRA의 보조금 이슈로 인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주들 일부가 지난주에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일들이 나왔고요. 일부 그 지속 가능 항공유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사실 어우러져서 어느 쪽이 또 삐죽 튀어나왔다가 또 내려가면 다른 것들이 상대적으로 커버해 주고 이런 순환매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흐름들이 곧 뭐 바뀔 거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예 제가 별도로 인제 나가는 외부 유튜브 중에 815 머니톡이라고 인제 관심을 갖고 많이 봐 주세요.
보통 거기 나가서 한번 찍고 오면 5만 에서 한 10만 사이쯤 조회수가 나오는데, 그때 인제 마지막 질문이 항상 뭐 "앞으로 뭐 사면 좋으냐?"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사실 이게 뭐 그날그날 바로 생각나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채널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이미 뭐 한 달, 2달 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 최악일 때 사라. 현대기아차 오를 수밖에 없는데 너무 슬프지만 사라." 한 달 전, 뭐 2달 전에 이거 이미 말씀을 드렸던 섹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나 삼성물산 아주 조용히 요새 많이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 오늘은 에코프로가 아마 금요일하고 오늘 강세를 좀 띠고 있는데, 요즘 가장 좀 처져서 움직임이 없었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인제 금요일 날 그 저녁 시간에 녹화 뜨면서 뭐 제목을, 앞으로 인제 연말 연초 뭐 3 월까지 공매도 쇼커버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빨리 해 놓는 게 좋을 거다." 인제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태양광 풍력 쪽으로 하나솔루션이나 CS윈드도 뭐 지난주 내내 흐름이 괜찮았고, 앞으로도 보조금을 최소 뭐 6-7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CES라든가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하는 기업들 중에 뭐 아무래도 CES라는 건 쪼끔 이따가 인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뭐 요런 이슈들 중심으로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자 지금 뭐 오늘장 모사지잖아요. 그래서 연말 연초 생각을 해 봤을 때, 이게 지난번에 그 IRA 관련해서 지난주 중에 15일날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가이던스 발표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요때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어떤 수혜를 봤을 때 "우리 배터리나 태양광, 풍력 발전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좀 써 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류들이 뭐 "단위당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런 거, 뭐 다른 신문 기사 보시더라도 뭐 "7년 동안 90조 정도의 뭐 세금 보조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인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기준만 맞춘다고 하면,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서 지난주 '뜬금없이 왜 이렇게 올라?' 이렇게 생각했던 종목들이 의외로 손익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고, 어 네, 지금 이런 거 지금 글씨가 좀 짧죠? 짧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라고 하는 것의 정리를 보면, 뭐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태양광 쪽에 뭐 폴리실리콘이다, 웨이퍼다, 셀, 모듈, 뭐 인버터 관련해서 많은 섹터들마다 이 와트당 뭐 받는 세제 혜택의 부분이 있고요. 또 풍력도 여러 가지 타워라든가 뭐 구조물 같은 거 중심으로 해서 역시 와트당 받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로 2030 년까지 받고요. 그다음부터는 29 년에 뭐 75%, 33년 되면, 지금부터 약 10년 정도 지나면 인제 세제 혜택이 없어지는 걸로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셌던 섹터 같은 거 좀 정리를 해 보니까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예. 뭐 이미 여러분들도 잘 정리를 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일단 배터리 부분이 뭐 가장 2차 전지 쪽으로 인제 관심이 많은 부분이시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엔캠이나 SKI 테크놀로지, WPC 같은 전해질이나 분리막 쪽도 이번에 보조금 혜택이 나온다라는 게 인제 주안점이고요. 그다음에 LNF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뭐 요런 류들, 또 덕양산업 요런 것들이 배터리 쪽에서 특히 좀 돋보이는 보조금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태양광은 뭐 OCI도 많이 거론을 하지만 뭐 차트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 보면 하나 솔루션이 뭐 거의 독고다이다 이럴 정도로 태양광 쪽에서는 빛난다. 어차피 미국에 엄청난 규모의 태양광 생산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장애 없이
보조금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풍력 쪽도 이게 인제 지금 뭐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거죠. 뭐 내년도에 혹시라도 트럼프가 되면 "이런 거 다 뒤집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인제 우려들이 트럼프 쪽 진영에서는 일부 나옵니다. 이게 인제 뭐 워낙 트럼프가 집권했던 당시에 신재생 쪽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안 가졌던 에너지 정책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제 바이든이 약간 트럼프에 반한다라고 해서 기존의 화석 연료 대신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좀 독려하고 이런 법안들이 많이 창출이 되었는데 결국은 뭐 사실 반대 진영이 또 집권을 하면 이게 뒤집을 수 없을지라도 어쨌든 뭐 "공약이다." 이래 가지고 내세울 수는 있다는 거죠. "나는 화석 연료 할 건데 원전 더 많이 설치할 건데."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어 어느 쪽에 소구가 돼서 누구한테 더 표를 얻느냐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화석 연료라든가 기름 쪽에 관련된 회사에서 한마디로 뭐 후원금을 더 얻을 거냐, 신재생하는 쪽에서 뭐가 나올 게 있는 거냐 이렇게 뭐 따져 봤을 수도 있고 진짜 뭐 화석 연료나 사실 트럼프 평소 발언대로 치면은 늘 그렇거든요. "우리 엄청나게 원유 매장돼 있는 거 꺼내다가 싸게 쓰면 되지 뭐하러 신재생에 투자라고 난리야." 이런 얘기합니다. 뭐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했던 사람이니만큼 뭐 지구의 온난화든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뭐 이상 기온이 생기고 뭐 무슨 현상이 일어나든 이런 거 관심 뭐 하여튼 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밖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투기 때문에 뭐 내년도 이맘때쯤 뭐 미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었을 때를 감안해 보면 약간의 불확실성을 이제 얘기하는 쪽도 분명히 있는데 어 뭐 법이란 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시행하는 게 뭐 '정권이 바뀐다고 갑자기 바뀌진 않겠지.'라는 좀 막연한 생각과 함께 뭐 그런 인제 얘기들도 있으니까 예 지켜질 거야. 뭐 칩스법이나 IRA법에 대해서 뭐 심지어 트럼프가 되더라도 뭐 '결국은 메스를 댈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쪼끔은 더 많으니까 이런 보조금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긴 한데 뭐 냉정하게 현재 여론조사만 하면 나오는 그 격차라든가 트럼프가 됐을 때 정말 그냥 말만 하다가 말 건지 아니면 뭐 억지로라도 뒤집을 건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누구도 아는 바가 없죠. 뭐 본인이 어떻게 하고 싶을지 그게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어떤 강권을 휘두를지 여부를 뭐 우리는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뭐 신재생 아마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트럼프 안 되길 바라는 게 제일 낫죠. 예. 제가 뭐 정치적으로 무슨 어느 쪽 편을 든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에너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이 악유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산업적인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태양광 풍력을 이번 정권에서는 뭐 많이 인프라 투자한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되면은 당장 그거는 쪼끔 줄이면서 원전을 더 뭐 SMR 같은 걸 훨씬 빨리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어떤 그 공급 구조에 대한 비중 조절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이게 어느 쪽이 될 거냐 이걸 이미 뭐 상정해 놓고 매매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기본에 충실해서 뭐 지난주에 발표된 IRA 세부 지침에 따라서 일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어떤 섹터에 그냥 충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게 내년도에 불안해 이러고서 전혀 건들지 않아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냥 지금은 뭐 현재 현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평가를 하시고 그중에 일부를 또 뭐 매기가 있는 것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심으로써 투자 수익을 얻으시는 거 그거는 뭐 일단 후보의 뭐 완벽한 설정이라든가 본격화되는 건 뭐 아무리 빨라도 내년도 한 여름쯤 돼야지 되는 거니까요. 적어도 봄 전에는 '어떤 것도 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지금 뭐 몇 프로 좀 차이 나는 게 영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찌 됐든 지금 미국의 여당 쪽도 무언가 또 반전의 카드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아마 대회전은 아마 내년도 한 봄 여름쯤, 예 한창 여름 시작할 때쯤 뭐 그때 인제 뭔가 좀 결정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지속 가능 항공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항공 그 기름 항공유가 인제 비싸잖아요. 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뭐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3% 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년, 이 그 섞는 이 기름에 대해서 바이오 뭐 디젤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이제 성능을 갖고 있는 뭐 이를테면 좀 하여튼 시장 친화적인 이 연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포션을 이제 높여가는 걸로 법안이 준비가 돼 있어서 뭐 우리나라도 좀 그렇습니다만 저런 바이오 디젤류를 생산하는 제이시케미칼이나 에코바이오 같은 게 인제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해 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제 월요일 이 유튜브가 되게 좀 묘한 게 다음 주 성탄절 그다음 주 1월 1일 2 주나 인제 쉬다 보니까 원래 뭐 더 임박해서 말씀드리면 더 많은 업체들 정교하게 소개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뭐 IT 쪽에 CES 그리고 바이오 쪽에 JP 모건 헬스케어가 02 1월 그 첫째 주 주말 정도부터 한 3-4일 일정으로 열린다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통상적으로 이 시점이 12월 중하순 정도에는 이런 쪽에 또 어떤 토픽을 가지고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든 좀 조명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흐름들을 좀 파악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CES의 2024는 여러 가지 사전적인 뭐 내용들 나오는 거 보면은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AI입니다, 모든 게. AI에 기반을 둔 나머지 산업들과 관련된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에 집중이 돼 있다. 지금 뭐 all together all 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삼성에서 얘기하는 all for 뭐 AI 같은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해요. 모두를 위한 AI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많이 좀 언론의 어떤 주안점으로 알려질 내용들이 뭐 AI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이슈, 뭐 로봇 이슈 이런 것들이 주로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쪼끔 관련되는 이제 뭐 약간 이제 흐름들을 좀 모아 놓은 것들을 저도 인제 따와 봤는데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죠. 그 지금 삼성에서 1월 달에 아마 CES 끝나고 나면 바로 인제 상용화 모델이라 그래서 갤럭시 뭐 S24 모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S24에 온 디바이스 AI가 인제 탑재가 된다. 이게 인제 뭐 센세이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난주 기사 중에는 뭐 인텔인가요? 인텔하고 삼성에서도 또 AI 칩이 어 내장이 된 또 노트북 같은 거 나온다 그래 가지고 뭐 엣지 AI 뭐 디바이스 AI 이런 식으로 그 디바이스 자체에 AI 연산이 들어가 가능한 그런 칩들이 달리는 이제 제품들이 새롭게 출시된다라는 거 뭐 이게 인제 가져다 주는 어떤 혁명적인 뭐 발전 이런 거에 인제 주목하는 것들이 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현대차와 기아가 CES 참석을 2년 5년 만에 하게 됩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CES에 들어가는데 사실 CES라는 게 원래 라스베가스의 무슨 가전 박람회 이런 식으로 원래는 뭐 가전 제품이라든가 뭐 ICT 요런 쪽에 관련 주인데 인제 자동차 회사들이 몇 년 전에는 또 한 번 되게 예 어 뭐 참여하는 기업들의 굉장히 상위권이거나 중요한 포지션을 뜰 때가 있었어요. 인제 그때가 대부분 자율주행 얘기 많이 나올 때였는데 이번에 기아 같은 경우는 PBV라고 하는 목적 기반 차량을 뭐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든가 또 현대차에서도 자율주행 쪽에 대한 뭐 상당히 고도화됐거나 완성형에 가까운 자율주행 레벨의 어떤 차량 같은 것들을 공개할 거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지금 이런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섹터의 관련주들 또 일부 현대차가 지분을 갖고 있는 포티두사 투닷이라고 하는 그 업체에 또 지분을 갖고 있는 뭐 제가 한 2-3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저 팅크웨어라고 원래는 뭐 포티투사 투닷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때 로보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중국산 로봇 청소기에 대한 국내 총판 이슈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얘기가 여기 있나요? 뭐가 45 층이라는 건가요 저게? 네.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BM이요? 예. 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뭐 1월 단골 메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여기 뭐 참석하는 기업들 이미 뭐 신청이 들어갔거나 인제 초대를 받았다 이런 기업들이 몇 개 지금 거명이 돼요. 그래서 삼바 뭐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사이언스 이런 애들은 뭐 기본이고 유한양행이 좀 의미 있는 발표를 할 것 같다는 얘기들 또 지아 이노베이션이라고 오늘 요거 뭐 어떤 분이 인제 정리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지아 이노베이션이 1대1 미팅이라고 하니까 쪼끔 있어 보이잖아요. 원래 다른 기업들 여기 아예 큰 기업들은 뭐 가서 쪼끔 발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몰라도 여기 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은 그냥 참가비 내고 그냥 가서 그야말로 글로벌 파마 사람들하고 인제 눈인사하고 명함 교환하고 뭐 가서 발표하는 거 듣고 인제 막 사실 시동 거는 거죠. 그런 자기네들의 어떤 이런 어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쪼금 1대1로 뭐 비공식적으로라도 만나서 좀 알리면서 기술 이전 뭐 타진 같은 걸 좀 해 보는 그런 전초전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약간 뭔가 글로벌 파마 입장에서 듣보잡인 그런 여러 기업들이 다 초대받아 가지고 가서 뭐 뭔가를 되게 발표하고 이러는 거하고는 좀 무관하다라고 실제 뭐 "갑니다." 이렇다고 세게 평가받을 필요는 없는 것인데 어찌됐든 가지 못하는 데도 많으니까 가기라도 하면 이제 관련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큐리언트 같은 경우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술 이전 논의한다. 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참석해 가지고 기술 이전 논의한다. 사실 이게 그냥 누구랑 뭐 딱 1대1로 만나서 뭐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수의 어떤 뭐 좀 사교적 미팅 같은 것들을 하는 일정을 뭐 회사에서는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지금 참석하는 기업들 뭐 몇몇 요렇게 있어요. 뭐 녹십자부터 보령도 있고 샤페론도 있고 aptar바이오 뭐 유바이오로직스, 인벤티지랩, GI 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하여튼 분위기상으로 보면 GI 이노베이션이 아까 아침에 좀 마이너스 나다가 아까 저 오는데 보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었던데 아무래도 1대1 미팅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좀 이벤트가 잡혀 있는 기업이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고런 차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은근히 우리가 이제 금리 관련해서 며칠 전 지난주에 '금리를 더 못 올릴 것 같다.' 인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봇이라고 하는 걸 또 기대하죠. 연초부터 계속 기대했다가 파월이 강하게 얘기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근 1 년을 끌고 왔는데 뭐 파월조차도 더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 보니까 금리 동결은 물론이고 내년도 언제쯤에 금리 내린다. 그래서 인제 뭐 지금 3 월설부터 한 9 월설까지 다양합니다. 점도표상으로 보면 0.75 정도가 내년도 평균적으로 내리는 것이 돼 있어서 0.25씩 내린다고 하면 3번 정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뭐 90, 11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빠르게 보는 사람들은 뭐 3 월부터 분기마다 한 번씩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뭐 3월 달은 좀 일러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좀 있기도 하고 생각하는 관점들이 다 달라요. 뭐 경기 침체의 뎁스가 의외로 빨라지면 금리 인하를 빨리 적용시키는 게 맞는데 뭐 아무래도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현상들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인제 내려가는 건 방향성이 확실하고 이미 많이 내려가 있는데 뭐 그 고비라고 하는 부분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연준의 기대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표들이 악화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금리를 뭐하러 빨리 내려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 그냥 동결로만 몇 달 있어도 천천히 예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꺾이고 있다.'라는 뭐 방향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니까 뭐 '급격하게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인제 보는 시각들이 쪼끔 더 우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빠른 데서는 3월 달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8-9 월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 금리가 멈추고 인하라는 걸 할 때 항상 이제 주목을 받는 또 섹터 하나가 당연히 기술주 또 특히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뭐 글로벌 파마들 제외하고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어차피 인제 바이오들은 뭐 매출 없이 뭔가를 계속 개발하는 데 인제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인제 금리 인상기에는 이제 쪼끔 힘들다고 보는 거고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인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금리가 안정되고 또 뭐 긴축이 좀 완화되는 시점에서 사이클상 이제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부 인제 개인적인 뭐 판단이겠습니다만 지금 바이오 그러니까 이게 뭐 '제약 바이오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위치라고 하니까 조금만 가면 인제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것만 남았어 인제 이런 시각으로 보는데 뭐 최근에 우리 장세가 모르겠어요. 뭐 9월 달, 10월 달 인제 꽤 안 좋았다가 11월 달에 반전 나오고 12월 달 초반에는 약간 주춤되다가 지난주부터 약간 인제 방향성을 좀 띠고 이러다 보니까 뭐 2,600에 인제 붙는 그림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고개를 드는 업종들과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꿈보다 해몽이라고 뭐 모든 섹터라든가 업종에 대해서 대부분들 뭐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얹고 있죠. 다만 뭐 지난주에도 이슈가 됐던 것이 인제 태형건설이라든가 뭐 회사에서는 부인하지만 꽤 인제 "재무적으로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름대로 시장에 퍼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걸 인지하니까 작년도 뭐 9월 달에도 레고랜드 사태라 그래서 한번 채권 금리 요동칠 때 거명됐던 기업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사실 그 뒤로도 금리는 현실적으로 더 높게 형성이 되고 빠질 줄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인제 이런 재무 구조상의 악화가 거듭되고 있고 알게 모르게 많이 뉴스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방에 뭐 나름대로 업력을 꽤 갖고 있었던 중견 건설사들 부도가 심심치 않게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PF라고 하는 그 대단히 그 인프라 개발이라든가 뭐 건물 관련된 고런 PF들이 전체 한 130조 넘게 부실화돼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다만 이게 지금 터트리면 뭐 너도 나도 공멸이다 이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감독원장이 얘기한 대로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간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죠. 한꺼번에 다 받아줘서 우리가 뭐 작년 레고랜드 사태 때 채권 금리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심하면 50조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시장에 공급해 가지고서 "안정화를 꾀하겠다." 이렇게 된 이후에 인제 억지로 진짜 막 눌려져 있었던 것인데 이게 뭐 완전히 거침없이 팍 그냥 크게 퍼져나갈 수 있는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상당 부분 동시에 만약 뭐 배짜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상당히 큰 파장 우리나라 규모 봤을 때 130조 정도의 부실화된 PF가 한꺼번에 터진다고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엔 그 파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질서 있게, 질서 있게 그러지만 일단 나부터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질서 있게 기다리려고 그러겠어요. 네.
"우리 거 제일 먼저 해 주세요." 뭐 이럴 확률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질서 있게 잘 처리가 될지 부분이 앞으로 예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기 돼서 웬만큼 금리가 낮아지기 전에는 뭐 건설이라든가 요런 쪽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항상 내재화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 간과하면 안 되죠. 지금은 우리가 뭐 건설 부분 사실 저도 주말에도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는 좋은 뉴스 하나도 없던데. 뭐 집값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 많고 뭐 재개발하려고 그래도 마땅하게 후보들이 손살에 치고 나오지도 않는다는 얘기하면서 사실 이게 옛날에는 부동산하고 증시가 거의 뭐 대안적인 그런 효과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뭐 부동산이 안 되면 차라리 증시가 나은 건데 이랬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죠. 부동산이 사실 옛날에 미국의 2008 년도 금융위기 온 것도 결국 부동산에 에서 출발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장이 개폭락이 나온 상황이지만 요즘은 뭐 부동산은 안 되고 증시만 잘 되고 이런 거에 별개 사안으로 이해를 하시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부동산 부분은 굉장히 뭐 미국도 지금 사실 사시나무 떨듯이 또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쪽이 부동산이죠. 예. 굉장히 과대 오버밸류가 형성이 돼 있고 중국도 지금 뭐 헝다다 뭐다 해 가지고 비구이안이 몇 개쯤 일단은 위기의 어떤 근원지가 됐던 곳이 결국 부동산 집단이고 우리나라도 특히 자산의 70% 이상쯤을 부동산 중심으로 또 운영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또 가계라든가 이런 쪽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음 내린다고 했을 때 막상 너무 비싸니까 뭐 '집 없는 서민들한테 내리는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미 또 구축이 된 부동산이 뭐 괜히 또 빠지면 그냥 내 부가 괜히 뭔가 되게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연히 빠지는 게 그냥 또 '집 한 채 딱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뭐 세금 관계 때문에 내실 때야 괴롭지만 집값이 몇 억씩 빠진다 이런 게 뭐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죠. 사실 어느 정도 선은 좀 지켜 줬으면 좋겠다인데 그런 문제 그리고 뭐 ELS 문제도 심각하죠. 홍콩발 ELS가 내년도 1-2월 달에 만기 돌아오는 게 8조 정도 되는데 지금 정도에서 뭐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으면 한 3 조에서 4조 정도 손실 보고 지금 끝나게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잠재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뭐 미래 생각해 보면 '야 불안한 거 온통 많은데 뭐 그렇다고 올라갈 게 안 가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의심과 불확실성을 옆에 끼고서 가는 게 시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이 드시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개쯤 나열한 것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 지수가 오르지만 이게 우리가 되게 열심히 막 기분 좋게 투자를 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불구덩이 속으로 내가 뭐 집단 지푸를 안고서 뛰어드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오히려 되게 오래 보신 분들은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아 이게 내년도에 진짜 큰 사단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게 지금 장이 올라갈 때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향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정신 차리고 잘 들어가서 다 먹고 나오는 것들이 불가능한 거고 장이 아무리 지금 정도에서 오늘 외국계 증권사 어딘가 얘기했던 뭐 내년도에 지금보다 한 200 포인트 오른다라는 게 그렇게 세게 오르는 장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오르니까 걱정 없어요 뭐 이렇게 만 보고 대응해야 되는 건지 약간 좀 헛갈리는 그런 상태라는 게 어느 시기에도 항상 우리들을 예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건 없어요. 늘 주저하게 만들고 조마조마하게 뭐 그러면서 애태우면서 또 내가 건드리지 못했던 섹터에서는 또 생각 이상의 또 흐름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또 어디는 또 잔뜩 기대하고 있었더니 생각보다 안 되는데 이런 섹터들이 또 우후죽순
우리 생각을 비껴나가고 있으니까 대다수 적응도 하기 힘들고 '아이 뭐 이런 쪽만 이렇게 가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도 대다수가 수익 쪽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 됐든 이런 뭐 아이디어들은 적어도 다른 섹터들의 어떤 상대적인 약세를 틈타서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상대적인 섹터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1시 16분 정도 흘렀는데 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뭐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늘 이 시간 통해서 그림도 몇 번 그려 드리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뭐 연말 앞두고 어느 정도 횡보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난주 목요일부로 해서 지수가 일단 깨어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는데 저는 뭐 24 년도 흐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해요. 예. 지금 이제 1월 달 돼서 저는 완만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뭐 한 4월 정도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어느 정도 고점을 치고 나서 여름쯤까지 한번 부러졌다가 다시 연말 앞두고 올라가는 장세로 마감되는 뭐 이게 N자형일지 뭐 N자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약간 뭐 봄에 한번 절정을 맛봤다가 여름 한때는 굉장히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장세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인제 다음 주에 뭐 준비한 그 특강의 제목도 초전박살이라고 제가 정해 봤어요. "1 분기 안에 여러분들 승부 끝내셔야 된다." 지리하게 뭐 여름까지 가 갖고 놔두면 막연하게 무조건 있으면 그냥 올라 이런 거 없고 오히려 봄 정도 지나서는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일단 내년도 그림은 걸게는 요렇게 일단 지수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그림에 맞춰 가지고 1 분기 때 되게 인제 열심히 무언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잘 포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뭐 주식 양도세 완화는 글쎄요. 주말 사이에 원래 좀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그 지금 물러난 뭐 부총리가 어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래 가지고 사실 지난주 그 지수가 이틀 정도 오를 때 개인들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오를 때 좀 팔자." 이래 가지고 이틀 동안 목금에 거래소만 한2조5천억 순매도가 개인 쪽에서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소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굳이 안 팔아도 되는데 이번 주에 뭔가 정해지면 쪼끔 억울한 맛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러면 다시 사면 되죠. 예. 일단 조건이 완화가 돼서 뭐 올해 말뿐만 아니라 내년도 말에도 최소 50억 정도로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뭐 한 종목 50억 씩 사 가지고 있는 분들 그렇게 정말 숫자는 아마 10억 기준일 때보다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뭐 큰 물량에 대한 뭐 우려가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니 많이 가지고 지금 2-3 주째 계속 시장이 좀 휘둘리는 경향이 컸는데 어쨌든 저는 대통령 네덜란드 방문 이후에 오면은 뭐 이게 어쨌든 대선 공약이니까 그리고 국회 동의가 필요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뭐 야당 쪽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겠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단 할 거고 뭐 급한 매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지난주 말부로 "옛다." 이러고서 대부분 나온 것 같아서 뭐 원래는 이 기준에 인제 뭐 얽매이지 않으려면 27일 날 개인들이 다시 사야 맞는데 이 기준이 뭐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뭐 이번 주 뭐 당장 내일이나 모레라도 결정이 돼 버리면 제 생각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27 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고 그 전에라도 개인 수급이 다시 유입될 수가 있거든요, 판수급들이. 쪼끔만 뭐 지수가 약간 뭐 멈칫하거나 그럴 때만 하더라도 뭐 "권리락 배당락 된 27일 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이렇게. 보통은 예년에는 26 일까지 개인들 열심히 팔다가 뭐 그 폐장일 전날부터 인제 개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곤 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오늘 글쎄요. 아침에 메이저 기관하고 외국인의 팔자 대신에 개인 사자가 들어오는 게 이미 이런 걸 완화를 감안해서 뭐 미리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어차피 '결국은 완화로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신 수급이 좀 빨리 들어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산타랠리 뭐 오늘은 어쨌든 키 맞추기 개념에서 코스닥이 쪼금 더 강한데 지난주는 이틀 동안 이제 코스피가 한 40 포인트 올랐던 거고요. 뭐 어쨌든 그런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고 코스닥이 더 많은 종목들이 예 올라가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게 한 3 일째 어찌됐든 시장이 지난 목요일 후에 목, 금, 월 강세를 어찌됐든 기조상으로 보이고 있고 저는 연말까지나 뭐 내년도 어떤 나름대로의 큰 장의 예 본격적인 시작의 인제 전초 입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이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좀 불안 요인으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쪼끔 제끼고서라도 '연말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역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증시 대기 자금이 2달 만에 뭐 51 조까지 일단 늘었다 이런 얘기들도 기사화돼서 나오고 있고 자 우리 시장에 ETF가 굉장히 좋은 또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메가테크 ETF라는 데서 우주항공 종목들을 오늘부터 또 매수를 한다고 하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타링크의 뭐 KT, SKT 뭐 결합으로 우리나라의 그 위성통신 서비스 이런 것들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실시가 될 것 같은데 요런 것과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뭐 몇 개쯤 좀 비중을 태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런 관련주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욕먹고 안 좋을 때 주가는 뭐 바닥을 벅벅 기고 있었던 것인데 지난 한 달 동안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안 올랐다, 안 올랐다 그래도 바닥에선 30% 이상 뭐 최근 한 달 흐름으로 보더라도 한 10여 프로 중반대 정도의 상승. 뭐 하이닉스는 사실 오늘도 14만 원 하고 있습니다만 연초 7만 원 대비해 보면 예 딴 데 가서 뭔 고민을 해요. 하이닉스만 연초에 사 놓고 반도체 아무리 업황이 그지 같다고 1년 내내 소리 들었지만 하이닉스만큼 2배 딱 올랐으면 여러분들 계좌가 어디 가서 무슨 매매를 하셔 가지고 연초보다 2배 되신 분이 그렇게 흔하겠습니까? 뭐 2차 전지 가지고 봄 여름에 시세 내신 분 빼놓고는 연초 대비해서 '내가 지금 좀 2배 됐어.' 이러는 분들 뭐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요. 그냥 하이닉스 연초에 적자 난다더라 이럴 때 7만 원쯤 하고 있을 때 사 놓고 그냥 예 자기 본업의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너에 가깝죠. 하다못해 삼성전자도 인제 뭐 52주 신고가가 나오니까 그런 기사 제목이 달리잖아요. 하다못해 삼성전자 뭐 8-9만 원대 안 갔어도 5만 원대 중반에서 연초 시작한 거 보면 25%도 훌륭하다 나름대로. 저도 뭐 한두 달 한 달 전부터 그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쪽에 '삼성전자도 꼭 한 번은 일을 내줄 거다.'라고 봤는데 아직 일 안 내준 게 이 정도예요. 제가 봐서는 뭐 아마 연말까지 뭐 며칠 남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몇 프로 더 오른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내년도에 하이닉스만큼 못 간 거 보상받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지금 거명은 안 돼 있지만 현대기아차도 제가 뭐 다른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리면서 나름대로의 울분을 좀 예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의 속도도 떨구지 않고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포드, GM의 예 PER 값만 계속 추종을 해야 되느냐. 멀티플을 좀 상향해서 테슬라 쪽에 훨씬 더 가까워지는 가장 빠른 완성업체로 좀 이해를 해 준다고 하면 현재 뭐 분기마다 3 조, 2조 후반씩 벌어대는 그런 뭐 실적에 대한 관점에서 봐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너무 싸다라는 인식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 우리나라 장세가 쪼끔 기존에 12월 초에 한 2주 정도 보여줬던 우선주 장세, 신규 종목 장세, 뭐 정치 장세 정치 관련된 장세 이런
뭐 지수와 좀 연관성이 없는 플레이들을 한 2-3주 계속 해 왔다고 하면 산타랠리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봄까지의 장세는 뭐 지수 관련 대형주들도 묵직하게 가면서 실적이 좀 있는데도 못 간, 오히려 저평가라고 불리기가 좋은 그런 종목들이 새롭게 좀 떠오르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의 주안점도 뭐 제가 보는 시각 쪽으로 포커싱을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막 우선주 가지고 '야 어떻게 해 볼까?'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눈을 좀 잘 부라리고 실적 좋은데 상대적으로 찐따돼 갖고 안 가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욕 바가지로 먹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선 진짜 뭐 하나도 남김없이 얘기 드리지만 이 카카오 같은 거 제가 아마 굉장히 바닥권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게 뭔가요? 뭐 17만 원 하던 게 3만 원까지 부러져 가지고 37,000 원까지 바닥 나오고, 이때가 인제 막 그 기존 대표들 물러나고 뭐 김범수 의장 구속되니 많이 막 이럴 때였거든요. 제가 그랬죠. 차라리 경영진이 바뀌면 아마 이게 뭐 투표 그 선거 관련해서도 약간 압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의 역할에 대한 뭐 주문들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압박이 들어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욕바가지로 나오고 뭐 리포트마다 다 팔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 나올 때가 바닥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제가 봐선 현대차, 뭐 기아차, 카카오, 네이버의 바닥은 제가 거의 잘 잡아 드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욕먹을 때 많이 집중해서 매매를 요구하는 그런 멘트를 자주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요런 상황들이고요. 지금 몇 가지 좀 격가지가 될 수 있는 뉴스들 보면은 뭐 이번에 인제 새해 들어서 AI 연산이 가능한 칩이 달리는 뭐 폰들이 나오다 보니까 맨날 뭐 HBM 얘기만 많이 하는데, 낸드 플래시 자체도 필요하다, 더 많이. 낸드 플래시 가격이 좀 회복되고 있는 면들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예. 낸드 플래시 그냥 결국은 반도체 소부장들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 시대 인제 새로운 AI 시대를 끌어갈 3 대장 보면은 뭐 HBM, 여기 CXL, 뭐 PIM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얘기하는데, HBM은 이미 뭐 레벨이 2, 3, 3E 뭐 4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좀 중이고요. CXL은 지난주에 인제 갑자기 난리가 났는데 삼성의 상표 출원 이후에 인제 이슈가 됐습니다. 아직 양산화 모델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인제 "앞으로 곧 나올 거야." 이렇게 5월 달쯤에 삼성에서 이제 공언을 했던 건데, 뭐 연말까지 아직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확실히 양산형 모델이 나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하이닉스에서도 11월 달에 미국에서 했던 그 반도체 무슨 행사에 이런 CXL 그 관련된 뭐 어떤 플랫폼 칩을 이미 공개한 바가 있어서, 이게 사실 삼성만 뭐 미리 HBM에 떨어진 걸 만회하려고 CXL 쪽 끄집어낸 것 같지만 사실 하이닉스도 미리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 분야예요. 뭐 삼성만 하는 거 특이한 거 아니고, 또 하나 인제 정립되는 부분이 이제 PIM이라고 해서 뭐 메모리 내부에 CPU랑 메모리를 동시에 위치시키는 그런 뭐 또 약간 패키징 쪽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요런 분야도 앞으로 첨단의 뭐 AI 반도체 칩이 구동하기 위한 그런 뭐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 많이 새해에도 회자가 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화이자가 50조, 뭐 머크가 30조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ADC라고 하는 이제 이중항체 관련된 쪽에 굉장히 유망 기업들을 인수하고 막 이런 작업들을 올해 많이 했는데, 어쨌든 올해 기준으로 한 90억 달러 정도의 ADC 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 정도 더 커진다, 한 5년 뒤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래 항암 분야 중에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레고캠바이오가 한 10건 정도 이상의 ADC, 그러니까 이중항체 관련된 수출 계약을 이미 한 바가 있는데, 또 다른 파이프라인들을 여러 개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망한 관련주로서 보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정치 얘기는 제가 길게 해 드릴 건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테마이자 팩트로서 지금 근 한 달 동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시장이 어지럽게 된 거는 맞으나, 이것도 어찌 됐든 한때 유행이고 시장에서 전면에 등장하는 강한 테마라는 거에 팩트 자체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또 우리 정치가 어떤 식으로든 다른 활로를 찾아야겠다는 면에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관심도가 주가로서 인제 반영이 된 건데, 사실 정치 관련주라는 건 익히 아시겠지만 어떤 이벤트가 끝나면 또 제자리, 누가 승자든 패자든 상관없이 다 제자리를 간다라는 거고, 한 3 주 4주 전부터 H 장관 관련주가 우후죽순 생겨나서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검사 동기, 선후배 포함해서, 이정재 배우는 아주 동문 잘 만나서 연인의 기업들 주가가 우선주 같은 경우 한 7-8 배씩 단숨에 올라 버리는, 거기다가 또 정우성 씨와 같이 삼자배정 유상증자 참여한 기업들의 주가도 예 한 대여섯 배 그냥 단숨에 올라 버리고요. 거의 이정재 씨가 정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지난주에 하다못해 대단한 제가 지난주에 이거 와이더 플래닛이라고,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상승하는 거 보고, 이거 대상홀딩스 우선주랑 텔레필드라고 그 전주에 되게 많이 오른 종목 하나 있어요. 이거 텔레필드, 이거 두 개 합쳐 놓은 거 같다고, 그렇게 주가가 아마 형성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하루에 8-9만 주 매매되는데 3천만 주 4천만 주씩 쌓아 놓고 있으면 사실 웬만한 규모로 들어가도 기본 수량 이상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완전 그림의 똑같은 분위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와이드 플래닛은 아무리 잡고 싶어도 물량이 나와야 잡죠. 오늘은 거래가 그래도 한 80만 주 정도 됐는데도 일단 안 무너지고 잘 버팁니다. 아마 오늘 올라가면 내일 또 거래 정지 또 될 거예요. 그러면 인제 여기에 쏠린 수급이 또 다른 유사 기업들 쪽으로 잠깐 지만, 어쨌든 이 강세도 제가 봐선 거의 대상홀딩스 우선주 정도 급으로 일단 매물을 가둬 가지고 급상승을 시키는 예들을 엄청나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난주 중반엔 이낙연 전 총리의 창당 이슈 때문에 관련주가 좀 강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67 명인가 그래요. 167 명인데 이 중에서 지금 어저께까지 한 100명 이상이 연판장에 서명해 가지고 "신당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읍소 이렇게 하면서 요구했다라는 게 있어서, 실제 인제 창당 쪽으로 이어질 때 과연 몇 명을 데리고서 나가서 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쪼끔 회의론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로서의 강세가 연속성을 띠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좀 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치 구도가 이래요. 그리고 제3 지대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개쯤 태어났는데, 다 합쳐도 양당의 어떤 흐름을 깰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은 좀 찻잔 속의 미풍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어떤 저변에 흐르는 건 양강이 너무 이제 부패됐거나 아니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께서 많기 때문에, 좀 또릿또릿한 뭔가가 나오면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동안 그렇게 자생력을 갖고 인물을 키워왔거나 아니면 내가 이 정도 개인기가 있다거나 이런 제3 지대 인물이라는 게 너무 영향력이 미비하다 보니까 파괴력을 얻지 못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테마라고 해서 관련주라고 해서 해 봤자 그냥 하루 반나절 요 정도 강하다가 그냥
예 "연속성 없지." 이렇게 하고서 좀 많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프레시하고 강한 인물 그리고 뭐 여론조사하면 그래도 10%급 이상 나온다 이렇게 되는 사람 쪽으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근데 총선 끝나면 뭐 누가 이기더라도 테마는 끝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이런 거는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오는 게 장땡입니다, 이런 애들은. 자 그리고 STO 쪽은 뭐 오늘도 일부 아침에 옥션 주식들 셌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 때 부산의 디지털 자산거래소 운영사업자 IT센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뭐 보합까지도 밀렸다가 결국 후반에 상 들어가고 끝났는데요. 이게 약간 이제 미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신종증권이라는 게 뭐 부동산 저작권, 미술품, 조각 투자 이런 거 하는 건데 가상자산은 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취급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돼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한국거래소 또 부산의 디지털 자산거래소 이런 쪽에서 관련되는 뭐 신종증권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인제 상장시켜서 거래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STO 특집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냐?"라고 뭐 스스로 묻는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뭐 저 일주일 사이에 바뀐 건 없고요. STO는 뭐 새해 들어서 시장 개설과 함께 우리나라 어떤 투자자의 어떤 속성을 감안했을 때 처음에는 '이게 돈이 되겠나?' 싶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나라는 초기에 들어가서 뭔가 시장을 선점하는 사람들이 항상 큰돈을 벌고 나왔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정도에서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항상 위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뭐 관련주들로 요즘 부각되는 뭐 갤럭시아 시리즈들 두 종목 뭐 옥션주 두 종목뿐만 아니라 뭐 보안 관련주, 블록체인 관련주들 또 각각의 어떤 증권류를 좀 추진하는 뭐 증권회사들과 또 연계하는 그런 뭐 업력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STO 테마는 저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일부 기관에서 예측했듯이 뭐 30조 정도의 시가총액 203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시장만 한 3,400조 시장이 된다고 하고요. 세계적으로는 현재 한 400조 시장인 것이 2030년 정도 되면 1 경에서 2경 시장 정도로 한 30-40배 정도 커진다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 뭐 이런 토큰 증권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뭐 내년도에도 서서히 관련주들을 부흥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K 리포트라고 뭐 매일 3 종목씩 공유 드리는 건 이틀 정도 좀 음봉이 났던 종목인데 오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제목이 아주 자극적으로 달렸어요. "CXL의 핵심 컨트롤러 IP는 내가 제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맡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네가 제공하겠다고 해 놨길래 일단 CXL이 뭐 지난주에 워낙 핫했던 테마인데 이게 또 삼전에서 내재화를 하겠다고 했던 것이 컨트롤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계하는 거에 인제 뭐 "IP는 오픈 엣지가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 뭐 프레임이 짜여진다고 하면 상당히 로열티 수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이 기업 한번 오늘 예 낮게 출발해서 뭐 22,000 원대 초반이나 이 정도 되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쪼끔 움직임이 뭐 장 초반에 강하기도 했다가 살짝 뭐 밀리기도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뭐 네오셈이다, 오키스전자, 뭐 YIK 뭐 이래 가지고 강하게 올라갔던 것들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이 이슈에 접목이 돼 있다고 뭐 스스로 주장하는 회사치고는 주가의 어떤 진행이 거의 안 됐다는 측면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섹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삼성에서 인제 로봇을 올 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뭐 레인보우 거의 인수 비슷하게 하면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내년도 출시얘기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사실 XR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건 작년도 주총에서 신사업의 양강 구도로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는 진척이 없는데요. 뭐 최근에 VR 기기 쪽에 뭐 상표 출원이라든가 내년도 상 하반기에
XR 기기에 뭐 구글과 퀄컴과의 협업을 통한 뭐 5만 대 보급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은근히 XR, 뭐 VR, 메타 요런 것 쪽의 관련주들도 살짝살짝 지금 움직임이 있어서 이런 메타의 그 퀘스트 2 뭐 이런 쪽에 FPCB 같은 거 공급을 했던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의 어떤 그 흐름에서는 상당히 주류에 속했던 기업이었거든요. 저도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기업이었고 그 실적도 좋아요. 상당히 내년도 예상 실적이 한 200억 대 초중반 정도까지 나올 만큼 상당히 괜찮다. 전년 대비해서 한 70% 신장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보급형 XR 기기 확대에 따른 수혜주 요런 식으로 보시는 전략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루닛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AI 솔루션 개발사라고 하는 예 볼파란가요? 뭐 그런 뉴질랜드 회사를 한 2,500억 억인가 주고 샀거든요. 아직 뭐 대금을 다 치른 건 아닌데 뭐 그 갖고 있는 뭐 데이터 가치가 한 4,000억에 달한다 그래서 비교적 싸게 잘 샀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루닛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여기 제목이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만 모든 데이터, 모든 의료 데이터는 결국 루닛을 통한다 이렇게 데이터를 꽉 잡고 있는 게 결국은 뭐 장땡이다 이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해외 유수 경쟁사 못지않은 그런 레퍼런스를 많이 보유하게 된 것이 강점이다라고 얘기해서 얼마 전에 루닛이 한 2,000억 정도 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 증자의 어떤 방안들이 뭐 주주한테 또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고 이게 뭐 주주한테 계속 요구하면 욕먹기 딱 좋은데 뭐 삼자별종 유증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파트너를 구해 가지고 뭐 합작으로 저 회사 투자가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어 뭐 자금 마련 방법들이 지금 시나리오로 몇 개 거명이 되면서 상당히 이번 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유닛의 관점이 그렇게 '돈도 없는데 비싼 거 샀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요런 얘기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월요일 날 12시 반부터 2 시까지 지금 한 6 개월째 뭐 끊이지 않고 자리를 지켜온 유튜브 방송인데요. 공교롭게 2023 년도 월요일 방송으로는 막방에 가깝습니다.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월요일 휴일이 있고 또 1월 1일 날이 또 공교롭게 인제 휴장이기도 하지만 또 월요일이기도 해서 2주 연속으로 아마 월요일 유튜브를 뵙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이미 인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계시고 또 제가 안내 드리는 제 개인 유튜브도 있어서 뭐 수요일 밤 같은 경우는 고때 이용하셔 가지고 오셔서 또 제가 뭐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장 끝날 때까지 또 가졌던 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어 매주 월요일 날 월요일이 아니죠. 요 주식 리뉴얼 구독은 수요일 날 밤에 하는 라이브를 위해서라도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제 유튜브에 들어있는 콘텐츠 제가 이거 말고도 뭐 815 머니톡이라고 하는 꽤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유튜브에도 참여한 지 한 5 개월 정도 가까이 됐고요. 새해 되면 또 다른 구독자 한 70만의 유튜브에도 일단 섭외를 받아서 첫 출연을 1월 초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보면은 제가 어쨌든 뭐 한국경제 여기 전속으로 있습니다만 외부 지경이나 이런 것들 넓히면서 제 인지도를 좀 넓히고 이러는 것들이 뭐 제 개인적인 영달뿐만 아니라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한 무게감을 쪼금 더 더할 수 있다라는 데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얘기를 들어도 어디 가서 무언가 더 한 번쯤 밖으로 발설하고 조회수가 최소 5만 에서 10만 정도까지 나오는 그런 콘텐츠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들이 조금 저에 대해서 이게 저 아직 제 개인 유튜브 구독자는 지난주부로 감사하게도 2,000 명을 드디어
개인적으로 돌파를 해서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뭐 3천 명, 4천 명 도달되는데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열심히 좀 한번 눌러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초창기에 인볼브 해 가지고 한 가족으로 있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새해 2024 년도에 훨씬 더 도약하고 커 나가는 것들을 같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고런 점에서 좀 많이 찾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고, 물론 지금 제가 이 마이크 잡고 있는 여기에도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뭐 우연히 지나가다 오셔 가지고 누르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도 좋습니다. 여기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감사하게도 지난달에 인제 계좌 상승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 달짜리로 운용하고 있으면서 인제 많은 분들이 같이 해 주고 계신데, 그 여세를 몰아 가지고 제가 그 시장에 대한 뷰를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왜 제가 이렇게 무서운 표현, 네, 2024 년도 초전박살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뭐 계좌가 빨리 박살나자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예. 1 분기에, 여기 지금 작은 글씨인데 "승부는 1 분기 안에 초전박살을 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1 분기 시작하는 1월 초나 뭐 12월 그 납해 바로 한 2-3일 전부터 시작하는 이런 우리 프로젝트를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한 소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제 한국경제 와우넷에서 하는 공개 방송 통해서 인제 전반적인 개요를 좀 자세하게 뭐 7 시간이나 되니까 각종 정보와 함께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게 사실 제가 한 달 전쯤에 한번 이 시간 거의 90 분을 할애해 가지고 6달 동안 계속 인포메이션만 드리다가 한번 "같이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응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한 경험이었고, 그때 확보됐던 어떤 뭐 자신감을 또 바탕으로 해서 아직 중간밖에 뭐 흐르지 않았으니까요. 날짜가 아직 며칠도 또 남았기 때문에 최종 뭐 판단 뭐 한 달 갖고 다 받을 수는 없겠으나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네. 내일 모레, 그러니까 목요일 날 장중 공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와우넷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만나 뵐 거고요. 제가 뭐 수요일 날 밤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유튜브에서도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26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 날 저녁 때 특강이라는 걸 결국 합니다. 이 프로젝트 관련된 특강을 들으시고 저와 한 2달, 1월 달, 2월 달까지 한번 초전박살의 이런 1 분기 시장을 같이 한번 꾸려 나가서 승리해 보자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동참을 해 주실 분들, 지금 뭐 특강 커리큘럼은 뭐 예 주요 섹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5 개, 그리고 핵심 주도주 5 개, 또 핵심 검색기 2개, 요렇게 준비하는 특강 내용들과 함께 또 더 추가해 가지고 지금 스마트 밴드 2달이라 그래서 제 회원 리딩 방송 관련된 것들 2달치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오전 오후반으로 거의 한 3 시간 가까이 진행을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 요거 끝나면은 2시 좀 지나면 또 오후방 바로 또 이제 다른 방에 가서 또 시작을 해요, 회원 방송을 잠깐 날 때까지. 요렇게 계속 연계해 가지고 우리 인제 한국경제 또 어 유튜브는 2시 정도 인제 마감을 하니까 그 뒤에 장 끝날 때까지 이 후속 어떤 뉴스라든가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제 오후반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이런 일정까지 짜 가지고 2달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 66만 원, 원래 제 한 달이 66만 원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1 플러스 1 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뭐 할인을 엄청나게 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요렇게 모시고 있으니까 2달에 66만 원. 특강 듣고 나서 뭐 거의 기간으로 보면 2월 말까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LS 전선 아시아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갤럭시의 머니트리도 2-3주 전부터 얘가 대장주라고 많이 말씀드렸고요. 메가터치 같은 거는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요런 종목으로 해서 저희 방에서 추천 마이너스로 아침에 사자마자 상한가까지 갔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뭐 엊그저께 네오셈 같은 경우도 지난주 화요일 날 아침에 마이너스 사자 한 다음에 상한가까지 갔던 일도 발생을 했고, 뭐 저희 방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족적들을 여러 가지 또 꾸려왔던 이력도 있으니까요. 이번 12 월에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인제 계속 승계를 받아서 해 주실 분들도 물론이고요. 새롭게 아직 참여를 못 했던 분들도 "새해에 대해서는 저랑 같이 해 보자." 이런 좀 결심을 하고 꼭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쪼금 더 상세하고 뭐 진중한 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 목요일 날 8시 반부터 우리 와우넷 플랫폼에서 공개 방송으로 진행할 때 더 많은 것들 들으실 수 있고, 또 질문하시면서도 궁금한 거 해결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이용하셔 가지고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요. 음 예, 초전 박살이 좀 여러분 계좌 박살 나자는 거 아니에요. 예. 시장을 한번 초전 박살을 내서, 아까 제가 올해 그림이 어떻게 된다고 제 스스로 경로를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경로인데 1 분기 끝날 무렵까지 강하다가 여름에는 좀 푹 쉬어야 돼요. 예. 이때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열심히 하라고 오히려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러고 다시 찬바람 불면 다시 올라올 이런 장으로 좀 보기 때문에 이번 1 분기가 저는 핵심이에요. 지금 12월 달 이 기세 시작된 장이 내년 3 월에서 뭐 쪼끔 더 연장된다고 하면, 정말 뭐 제가 늘 지금 2-3달 전부터 얘기하는 게, 우리 장의 피크는 총선 전후, 그때가 제일 피크고 그 뒤에는 미국 시장도 그럴 거고 여름나절까지는 좀 힘들어, 이렇게 보는 시각이라서 어떻게든 1 분기 안에 웬만큼 여러분들 내년도 장사를 다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디 가서 혼자 방황하시 말고 저랑 같이 붙잡고 하시면 제가 분명 의미 있는 수익을 올려 드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하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어 지금 기존에 뭐 한 2-3주 하시면서 다소 정립되지 않았던 뭐 이런 지금 계좌에 대한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쪼끔 어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 중에 이게 100% 다 잘 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드린 것 중에서도 뭐 순서가 안 맞는 게 있긴 한데, 제가 항상 이럴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한다라는 게 매일 홀짝 게임을 하면서 이겼다 졌다라는 걸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드머니를 가지고 오랫동안 장사하시는 거거든요, 장사. 근데 장사가 어느 날은 되게 잘 되죠. 근데 어떤 날은 손님이 안 와서 BEP를 못 맞추고 손해를 보는 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게 1년 정도 뭐 2년 정도 꾸준히 해 봤을 때 '야, 내가 이거 장사 시작해 가지고 잘 됐어 못 됐어.' 이런 뭐 중간 평가가 나오는 것이지, 첫날 하루에 장사 잘 됐다고 그다음 날부터 뭐 한 달 내내 놀아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분들은 "농부의 어떤 예 많이 뭐 씨 뿌리고 가을까지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거의 장사에 가깝다.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시드머니를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뭐 여기서 손해 볼 때도 있고 또 이득 볼 때도 있고, 이런 이득 보는 확률을 높이는 게 결국은 원가도 줄이면서 어떻게 장사해 갖고 이윤을 많이 남기나, 이런 것들 연구하시는 거랑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장사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뭐 '내가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승부를 보시는 식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라서, 저는 적어도 뭐 이번 1 개월뿐만 아니라 2 개월, 3 개월, 뭐 앞으로 한 6 개월, 1 년 같이 한번 해 보셨을 때 저도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또 2024 년도에서 어느 때보다도 명확한 논리와 자기 확신을 가지고 대응 전략을 꾸려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거고요. 지금 주말에도 제가 교육 특강식으로 해서 몇 편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 1 분기 요 하는 뭐 2 달이나 3달 기간은 주말에도 뭐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과 지금 여기에는 아직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주말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괴롭히면서 뭐 와서 열심히 들어 주실 분들은 다음 주 진짜 뭐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뭐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을 탐독하는 그런 좀 우리만의 스터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오프도 한번 마련해 보고요. 온라인으로는 뭐 거의 매주 해 드릴 시간은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쨌든 중요합니다. 내년도 1 분기 여러분들의 투자의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2024 년도에 핵심되는 기간이라서 이때 오셔서 같이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뭐 미리 예약해 주실 분들은 02-3490-4654로 해 주시면 좋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 때 특강 들으시고 그다음 날부터 수요일부터 뭐 한 2월 말까지 아마 될 겁니다. 그런 일정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 주시면 아마 재미있고 의미 있고 유익한 투자 가이드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실수도 좀 줄이시면서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그런 레벨로 분명히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번 잘 어 같이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자 구독도 해 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 수요일 날 저녁 라이브도 꼭 기대하시면서 오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목요일 날 이번 주 장중 공방 8시 반 이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관심 있게 반응도 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굉장히 저렴한 가성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새해 인사 겸 선물 드리는 거니까요. 원 플러스 원 뭐 쉽게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 드릴 때 가성비 있게 일단 시작은 하지만 처음에 뭐 '아 이거 뭐 수수 그 회비 이렇게 싸 가지고서 이거 제대로 한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2월 말쯤 끝날 때 "아이 또 다른 이벤트 없어요?" 이런 거 찾으시게끔 만들게끔 자신 있고 확신에 차게 여러분들 리딩해 드릴 테니까 이 시기 놓치시지 말고 그리고 이게 26일 날 특강 뭐 바로 전까지는 물론 가입해서 특강 들으시고 인제 뭐 2 개월 자격이 생기시는 건데요. 특강 끝나고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올해 마지막 행사이자 내년에도 이 정도 값어치로 가격으로 행사가 만들어지긴 어려울 겁니다. 저도 굉장히 특혜를 나름대로 받아서 진행하는 뭐 마지막 행사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같이 거두시면 좋겠다.' 요렇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장 모사지 월요일 날 뭐 3부 순서는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유튜브로 월요일 날 뵙는 거는 정말 뭐 다음 주 다다음 뭐 1월 초 월요일 날 휴장이나 휴일 때문에 뭐 아무래도 약 3주 있다가 뵈야 될 것 같은데요. 월요일 날 유튜브 좀 못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지만 또 다른 채널로 열심히 뵙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그 와우넷이라는 저의 고유의 그 플랫폼에 이번 주는 나름대로 제가 또 뭐 많은 분들 다음 주 특강을 모시기 위해서 자주 야간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열 거니까요. 고런 기회 때 저희 와우넷 플랫폼에 그 예고돼 있는 제 홈페이지에 예정돼 있는 공방이라든가 요런 거 참고하셔 가지고 자주 오시면 제가 맨날 장사만 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시장에 도움되는 연말 연초 어떤 시장 흐름이라든가 유망 섹터에 대한 얘기들도 충실히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당장 오늘 저녁 때 7시 그 정규 TV 방송 이후에 8시 쪼끔 지나서 또 짧은 공개 방송 또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때도 시간이 되시면 본방송 청취와 함께 오셔도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안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